한동훈은 퇴출되는데 장동혁이 절연해야 할 당내 인물들도 더 있다 하면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물론 당 안에서 당 지도부의 노선에 대해서 반대를 이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 비주류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주류가 레드팀 역할을 하면서 주류를 견제를 하는 이런 건 필요한데, 지금 그 국민의힘 안에 보면은 어떤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습관적으로 거의 습관적으로 뭐든지 당 지도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안퇴를 하고 심지어 당명을 개정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뭐 당명 간판 바꾼다고 뭐가 잘 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장파만 있는 게 아니고 당의 중진 의원들 중에서도 마치 그것이 이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뭐 확실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착각을 하는. 그래서 내가 뭐 극우라는 그 프레임에 겁을 먹어가지고 그 프레임을 깨야 되는데 나는 극우가 아니야. 그래서 뭐든지 이 주로가 당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 외에 한 부류는 계속 어떤 말실수를 설화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질미달이죠. 그런 사람들도 좀 속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부 다 뭐 당 나가라 뭐 이런 것보다는 뭐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 주의를 주고 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의 징계도 필요하면 하고 하는 그 강력한 기호를 갖추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무슨 당내 언론을 막아버려라 이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송 같은 데 나가서 특히 지금은 이 매체 환경이 그때 좌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항상 자기들이 전화를 해서 입장을 물어보면은 당 전체 분위기, 정통 우파의 분위기와는 다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좌파 성향의 그 매체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입장을 물으면은 무조건 습관적으로 좌파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좌파 매체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것이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뭐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그 수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있죠. 저번에 그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에서 하는 징계 중에서 제명이 가장 세죠. 제명 다음에 뭐 그 탈당 권고가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명은 가장 세기 때문에 당에서 내쫓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최종 의견을 거치려고 하다가 장동혁 대표가 단식 들어가고 하면서 이 재심 기간 동안 그 재심을 청구하려면 하라고 기회를 줬죠. 근데 한동훈이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오히려 지난 주말에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죠. 제명 철회하라. 오히려 거기서 연사로 놓은 친한계 그 원내 당협위원장 하문경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장동혁이 퇴진하라 이런 구호까지 외쳤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최고위원회의가 있는 날인데, 그래서 내일 아마 최종적으로 한동훈이 제명된다. 뭐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밤사이에 뭐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장동혁 대표가 오후 늦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병원 단식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고 나서 첫 당무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그 물가 점검 현장 간담회가 있었죠. 그리고 기자들을 만났는데 오후 늦게입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동훈 제명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절차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 재심도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8일 동안 이 단식을 할 수 있을 때도 뭔가 다른 뭐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고 사과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줬는데, 그래서 남은 문제도 당내 문제라는 것이 이제 징계 제명하는 거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을 했고 그걸 추인을 하는 최고위원회가 내일 열리니까 그 절차에 따라 제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있고 민생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특검도 제대로 간출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 국민의 삶이 중요하고 경제고 민생이 중요한데 자꾸 이걸 가지고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1야당 대표로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겁니까? 뭐 지방선거 앞두고 당이 분열된다? 당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지금 한 4개월 정도, 4, 5개월 남겨둔 이 시점이 적깁니다. 더 다가와서 하면은 가뜩이나 지금 한동훈 대구 출마한다면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공천 달라고 해서 또 더 큰 지방선거 직전에 논란이 더 크게 일어나면 더 혼란이 생기죠. 지금이 오히려 적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일 제명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국민의힘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 지금 최고위원회 안에서 한 명을 제외하면은 제명 의결에 다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 명이 누굴까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우재준입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죠. 그 대구에 그때 한동훈이 그 공천을 할 때 작년 재작년이 됐네요. 4.10 총선 때 한동훈이 공천을 할 때 아주 우세한 지역에 그 서울의 이 강남 3구나 대구 같은 공천만 주면 되는 지역에 몇 사람을 국민 추천제 이렇게 해서 갖다 꽂았죠. 그래서 바로 배지를 달게 만들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재준입니다. 대구 북구 갑에. 그래서 그 한동훈이 공천을 준 사람이죠. 그 우재준을 제외하고는 제명 의결에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 징계안이 상정이 되니까 그대로 처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명하는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거, 뭐 어차피 제명은 해야 되지만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지난 주말 집회, 한동훈 지지자들이 주말 집회를 열었는데 한동훈 제명하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에 한동훈이 참석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막 보냈고, 나중에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게 진짜 보수결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짜 보수결집이 어떻게 한동훈 제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진짜 보수결집입니까? 진짜 보수결집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구호를 외치는 게 진짜 보수결집이죠. 그런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그 천막 농성까지 하면서 이재명 정권을 겨냥을 해서 특검법을 받으라고 이 규탄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을 한 규탄 대회를 따로 열어가지고 거기에 한동훈이 그걸 독려를 하고 부추기고, 그게 어떻게 진짜 보수입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단식, 장동혁 대표 단식 기간 중에 한동훈이 형식적으로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사과냐? 사과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사과였죠. 그리고 그때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당원 게시판에 사과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사과한다. 그러면서 마치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에 대한 징계는 조작 징계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대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한동훈의 이 퇴출에 좀 그 전에는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숙진 이 상황에서 내일 전격적으로 단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내일 그리고 뭐 31일 모레 걸피 또 원외 당에 또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당에서 나가고 나면은 이 어떤 문신의 폭이 거의 없어집니다.
본인은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할 거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보궐선거에.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가 만약에 공천을 받으면은 그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죠. 그러면 대구 수성갑에서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제명됐으니까 공천을 못 받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런 말까지 들리지만 그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아마 그런 차후에 어떤 이 정치적으로 뭐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하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제명당한다는 걸 본인도 기정사실화하고 독자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지금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무슨 영화냐 하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일생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 이걸 관람을 하고 나서 YS 흉내를 냅니다. YS 이 시사에 참석한 뒤에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더라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YS 발언을 언급을 하면서 그런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 그때 YS는 정말 박정희 정부하고 이렇게 각을 이루고 그런 상황에서 소위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당내 문제에서 닭을 목을 비틀더라도 새벽은 온다. 본인의 목을 지금 비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자기 지지자들 집회를 독려를 하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영화 보는데 친한계로 꼽히는 김형동, 박정훈, 안상훈, 정성국, 진종호 이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 따라 나갈까요? 이 사람들 보시면은 비례대표 진종호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는 신당 만드는데 따라 나가기 위해서 탈당하면은 배지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 김형동, 박정훈 전부 다 편한 지역에 TK 지역이나 아니면은 강남 3구 여기 편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그 자리를 놔두고 한동훈 따라서 탈당을 할까? 마치 한동훈을 제명을 하면은 당이 쪼개진다. 이런 식으로 좌파에서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계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지금 상황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오늘 방송에서 한 이야기인데 제 생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기사, 이철우 정권 뺏기게 한 한동훈을 제명해야 된다. 장동혁은 잘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국회의원도 했고 상당히 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고 저 우파 성향이 강하죠. 국정원 출신이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한동훈을 두고 정권을 뺏기게 만든 데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제명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당은 같은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 똘똘 뭉쳐서 정권을 잡기 위해 있는 것이다. 정권을 뺏기도록 한 사람들에겐 처벌이 있어야 당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할 수 있지 당내 싸움만 하다가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진행자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권을 뺏기게 만든 사람 가운데 한 명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지 탄핵에 찬성해서 현 정부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계엄이 잘 됐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했다. 탄핵당할 정도였느냐 정권을 내놓을 정도였느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저도 항상 말씀드렸죠. 계엄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가 있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계엄을 했다고
그때 이 탄핵에 찬성을 해버리면은 처음에는 한동훈도 탄핵까지는 반대를 했죠.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그때 탄핵을 하면은 한동훈 걔가 가담을 해서 탄핵을 하면은 그 다음에 탄핵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과 처음에 한동훈 개 이렇게 해서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까지 하고 했지만은 한동훈과 멀어진 계기가 그때 본인이 장동혁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현직 판사지만은 국회에 파견 나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탄핵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한동훈은 결국은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본인이 대권에 출마를 했죠. 경선에까지 나갔죠.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이게 탄핵을 해서 조기 대선을 치러져도 자기가 출마를 하면은 정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조기 대선 출마를 시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봅니까? 누가 그때 상황에서 이 한동훈이 정권을 가져가려고 본인 혼자 판단이었는지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굳이 당원 게시판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래서 이철우 지사는 그래서 나는 장동혁 대표 생각이 늘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장 대표가 단식까지 했으니 큰 결심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내일 제명 결정을 추진할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자가 MBC니까 진행자가 이런 질문까지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때 12.3 계엄 성포는 내란이다는 법원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3심까지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내란이란 거에 바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2심, 3심에서 뒤집힌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1심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심 제도가 있는 것 아니냐. 3심을 지켜보자는 이야기죠. 자, 한동훈 제명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이게 지금도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로감이 한동훈 제명을 놓고 피로감이 너무 쌓여서 에너지를 국민의힘 지금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에너지를 막 소비를 하고 있었죠.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 대유투쟁의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당명도 바꾸고 당의 주요 정강 정책, 강령 이것도 지금 새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기에 에너지를 소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추가로 다른 인물들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인물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모든 어떤 정책이나 심지어 당명을 바꿔야 된다고 할 때도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그런 구성원들도 일정 수준에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강령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기사를 하나 냈는데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당헌당규 개정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당헌당규 전문에 보수 진영의 역사를 서술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 전문에 건국이라는 단어도 포함한다. 이게 상당히 보수 우파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강령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2월 초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강령에는 산업화, 반공산주의 이런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고 보수 진보 간 역사 전쟁의 핵심 키워드가 이제 건국이죠. 건국을 언제로 볼 것이냐. 여기서 이 건국 문제도 담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보수당이 일궈온 역사적 업적도 분명하게 기소를 해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보수의 적통을 이어온 정치 세력을
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겠다. 자, 이런 이제 새로운 보수 우파의 가치와 정통성을 담는 새 강령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마 또 발표를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 소장파라고, 뭐 소장파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사사건건 습관적으로 당 지도부의 노선이나 정책에 시비를 거는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한마디씩 할 겁니다. 자, 그런 데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되고, 정말 의미 있는 필요한 조언 같은 거 비판이라면 수용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친한계에도 있고 뭐 범친한계라고 할까 그쪽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고 새로운 당명도 만들고 강령도 새로 발표하고 해서 정통 보수 정당의 모습을 찾는 일, 그 첫 번째 단계가 아마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제명 확정이 아닌가 싶습니다.